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이 거의 다 가고 있고요. 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4년부터 풍수적으로 구은 시대가 시작되고 또 불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부분 또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년 을사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을사년 또한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고요. 부동산 시작도 잠깐 반짝을 했다가 지금 부동산 쪽에 모든 자금이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집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락세 미분양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25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도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로 뭐 미국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운기가 다 했는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동산 시장 자체도 잠깐 뭐 여름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반짝 상승을 하다가 지금 모든 게 다 꺾였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25년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지 물론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일견 맞습니다.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듭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 위에 그러면 기운적으로 운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구운 시대, 불의 시대, 또 2025년 을사년도 이제 화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25년 하반기부터 좀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거의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더 떨어지는 시기인데 그런데 과거 뭐 IMF 때처럼 대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폭락을 했다. 물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절로 해서 갑자기 대폭락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다시 25년 상반기부터 조정이 되고 서서히 상승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은 약 한 3년 정도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5, 26, 27년까지 화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화가 강하다. 부동산은 우리가 목의 기운, 토의 기운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화기가 강하다 했을 때는 부동산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8년, 29년, 30년 이때가 이제 앞으로 3, 4년 지나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부동산은 구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2배, 3배 상승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오기 힘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24년 운기를 말씀드릴 때 주역의 개상으로서 내풍 깨다 바람과 변화가 오고 바람이 불고 대변화, 대변혁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굉장히 조금 어려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4년은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었고, 또 최근에는 눈도 또 엄청 많이 오고, 또 여름도 어마어마하게 덥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안팎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25년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어떻게 운기가 펼쳐질지 25년의 개상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을사년도 기본 베이스는 24년 갑진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는 을사년 뱀띠 해인데 천간은 을목 그리고 지지는 사화해서 화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화라는 것은 주역적으로 봤을 때 리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케라는 것은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이고요. 또 을목 같은 경우는 방향적으로 보면 우리가 24방위가 있는데 간묘을 해서 가장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25년 을사년도 천간 하늘의 기운은 바람의 기운, 뇌, 번개 이런 기운이고, 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은 동남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향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역시 동남쪽으로 본다고 하면 바람과 불이 섞여 있다. 그럼 바람과 불, 이것은 어떠한 개냐? 뇌화풍계입니다. 뇌화풍. 24년은 내풍항이었다고 하면 25년은 뇌화풍계인데 주역이 55번째 계입니다. 이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뇌는 번개, 화는 불을 상징하는데 일단 이 번개와 불이 만나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것은 주역에서 풍자를 써서 풍은 풍요롭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번영을 상징하는데 일단은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뇌아픈 개처럼 해서 25년 좀 풍요롭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뇌화풍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사실 좀 밝고 넓게 퍼져나가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확장과 성공을 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25년 한 해도 열심히 산다고 하면 이 뇌화풍계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서 좀 밝고 희망차고 또 풍요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25년 운기를 주역의 뇌아픈계로서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최근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연달아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한국은행이 이렇게 2달 연속으로 내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한국은행에 내년에도 최소 2-3번은 더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16년 만에 2회 연속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다.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이창용 총재가 차라리 미국에서 그때 금리 9월인가 8월에 내렸을 때 바로 따라서 한번 내리고, 또 이렇게 10월이나 11월에 내렸으면 됐는데 그때는 안 내렸다가 10월에 내리고 11월에 연달아 이어서 2번을 내렸어요. 아니면 미국처럼 그때 미국에서 0.5로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차라리 0.5로 내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판단이 느린 것 같습니다. 느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네요. 판단이 늦은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차라리 그때 0.5로 확 내려버렸으면 이렇게 16년 만에 뭐 2회 연속 그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러기 때문에 16년 만에 2번 이렇게 연속해서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명분 싸움에서 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팔기도 하고 경제가 나쁜가 보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에 이어 내후년까지 1%의 저성장을 예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IMF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경제가 2% 미만으로 성장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때뿐만 아니라 총 6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6차례나 있었어요. 벌써. 그러면 외환위기니까 25년 동안 6차례였으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4, 6, 24. 그러니까 4년에 한 번꼴로 사실은 1%대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뭐 2000년대 이후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꼭 사실 따지고 보면 1980년대 초반, 79, 80년대 이때 그때도 또 굉장히 성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코로나 시국. 그래서 지금 뭐 내년만 1%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2.5%까지 내리겠다. 이렇게까지도 작년에 1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데 과도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불안 심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2월 초에 한국은행에서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미 1년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벌써 1년 전에 올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고 그리고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1년 전에 이미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 이제 24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될 시기가 되고 그게 하반기고 2.5%까지 내리겠다. 이미 1년 전에 예고를 했던 건데 지금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어떤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의 음모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지만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1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24년 하반기부터 내리고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피인데 2024년 초에 코스피가 겨우 2,400 넘었었습니다. 지금 엊그제 엄청 떨어져 가지고 2,456까지 떨어졌죠. 여름에는 거의 뭐 2,900까지 갔었죠. 저는 사실 3,000까지도 한번 예상을 했었지만 3,000까지는 못 가고 2,800까지 갔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반기에 대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식을 보면 2023년도 하반기에는 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봄 되고 여름까지 상승을 하고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는 하반기 쪽에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 1년 초, 올 초죠. 그러니까 올 초에도 2,400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올 초하고 25년 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흐름을 넓고 크게 깊게 멀리 본다고 하시면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힘내시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5년도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일단 주역의 개상처럼 뭔가 풍요롭고 번영이 될 수 있는 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실 그 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100% 맞는다 이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흐름적으로 보면 예측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25년에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고요.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대박도 나시고 그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운기의 흐름, 25년에 앞으로 어떻게 기운이 펼쳐질지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